토트넘의 확실한 소식.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첫 번째 스케줄은 토트넘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해외 매체 기자들은 주말쯤에 선수들이 이제 모일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토트넘 선수들의 실내 훈련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굳이 비밀리에 출국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주말에 손흥민이 런던으로 떠나고 팬들도 운집하고 기사도 나올 줄 알았는데 손흥민이 당황스럽게도 춘천에 있는 쏜 아카데미 훈련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고 SNS에 게재를 한 이후에 잠적이었습니다. 인스타에는 삼성 갤럭시 광고물이 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런던을 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런던으로 가지 않았다고 더 확신이 든 건 손흥민이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를 갔었는지 싸이와 함께 투샷을 찍고 싸이가 영광스럽다면서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 확실하고 또 한 가지는 토트넘 선수들 실내 영상에 손흥민이 없었습니다. 썸네일에 솔랑키, 비카리오 선수들이 있었다 보니 설마 혹시 손흥민을 정말 안중이 없다는 듯 그런 건 아닌가 했지만 그냥 손흥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만 없는 게 아니라 로메로, 메디슨도 없었습니다. 로메로는 지난 12월 달에 과속 단속에 적발되었던 게 공개가 되면서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만 나오더라고요. 메디슨은 그동안 재활 훈련하고 있는 영상들이 공개되었고 메디슨 이적설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이번 훈련 영상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구심을 품을 필요는 없겠죠. 영상에 나오지 않은 선수들은 꽤 많았습니다. 오히려 등장한 선수들만 거론해보면 비카리오, 솔랑케, 베리발, 킨스키, 드라구신, 스펜스, 클루셉스키 외에 유망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선수가 더 있었는데 먼저 양민혁이 복귀를 했습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6개월 임대를 뛰고 토트넘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한 커뮤니티에서는 양민혁의 고강도 높은 훈련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해외 팬들이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양민혁이 임대를 갈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잔류에 성공한 스펜스처럼 프랭크 감독이 양민혁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양민혁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죠. 현재 공격 자원에다가 왼발 쿠두스까지 영입을 한다면 양민혁의 설 자리를 찾기는 더 힘듭니다. 양민혁의 각오가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상 밖이었는데 얘 왜 이러는 거죠? 브리안 힐, 토트넘이 이미 떠났던 거 아니었나요? 힐은 내년까지가 계약 기간이더라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기간에 무조건 팔려야 하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토트넘의 실패작인 것 같죠. 힐은 손흥민보다 먼저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하긴 했는데 별다른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라멜로와 퉁쳐서 그렇지 몸값이 5천만 유로 정도의 선수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2천만 유로에도 안 사갈 듯 하거든요.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왠지 처량해 보이고 실제 해외 팬들도 외로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릅니다. 힐이 왼발잡이기 때문에 황당하게도 잔류하게 될지도. 이 친구 진짜 고집 있네요. 피지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한 팬은 양민혁과 비슷한 피지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토트넘 야외 훈련 영상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우선 선수들에게 인터벌 러닝을 시키더라고요. 선수들도 가장 싫어하는 훈련 중 하나죠. 양민혁도 카메라에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팀에 잘 녹아들어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양민혁이 173cm 페드로 포로보다 확실히 더 큽니다.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진짜 누가 축구에 깔창을 넣겠냐고요. 프랭크 감독도 보였는데 토트넘 감독이라는 게 그리 어색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만나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토트넘 훈련 영상만으로도 손흥민의 거취 문제는 여전히 예측 불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잔류할 거라고 보더라도 이 정도로 소식이 뜸하니까 살짝 위축은 되더라고요. 최근 유튜브를 하고 있는 토트넘 찐 팬들이 손흥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저와 거의 흡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손흥민은 기량 저하가 아니라 수비 부담을 시킨 전술적 희생이었다. 손흥민에게 수비 부담을 줄이고 공격에 특화되게 주문한다면 살라처럼 활약할 수 있다. 손흥민이 이번 주에 출국하게 되면 프랭크 감독과 만남을 통해서
확실해지겠죠. 네. 클롭 감독이나 과르디올라 감독 등 유명 감독들도 손흥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누구나 탐내는 선수라는 걸 언급했었는데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포드를 맡고 토트넘을 상대하면서도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도 손흥민을 언급도 안 했다 보니까 진짜 예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손흥민이 중요한 선수라는 걸 언급해줘야 중요한 선수라는 그 정도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뭐 굳이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네. 손흥민이 복귀해서 토트넘의 두 번째 스케줄은 이제 바로 프리시즌 시작과 함께 먼저 7월 19일 토요일 밤 11시에 레딩이란 팀과 원정 경기로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2부 리그 팀이죠. 레딩과 토트넘이 경기하는 이유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승패는 상관이 없지만 프랭크 감독이 선수들의 기량을 체크하고 자신의 전술을 어떻게 단시간에 주입시킬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3부 리그로 추락한 루턴타운과 원정 경기로 치릅니다. 여기까지는 프리시즌이 매우 시시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후부터 리그가 개막하기 전까진 4경기가 대박입니다. 먼저 5일 뒤인 7월 31일에 홍콩에서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를 치르게 됩니다.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승패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북런던 더비는 다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주전 선수들의 출전은 더욱 확실해지겠죠. 시차 적응하는데도 애를 먹겠지만 아스날이 더 강한 데다가 아스날은 미리 동남아로 넘어와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중에 맞대결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더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AC 밀란, 뉴캐슬을 연달아 상대하고 토트넘과 붙게 됩니다. 이런 스케줄 때문에 아스날과도 비교된다면서 현지 팬들이 불만을 토로했었죠. 토트넘은 홍콩에서 아스날과 경기한 후에 한국에서 뉴캐슬과 경기를 하게 되고 5일 뒤에 뮌헨 경기장에서 토트넘과 약속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뮌헨은 클럽 월드컵을 치렀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전은 없습니다. 토트넘과 경기한 후에 곧바로 리그 시작입니다. 뮌헨의 핵심 무시알라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최소 6개월을 못 나오기 때문에 뮌헨은 진짜 비상이 터져버렸습니다. 비르츠를 영입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겠죠. 무시알라가 빠진 자리는 대체 자원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 큰 점수차로 패배하진 않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김민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죠. 토트넘은 뮌헨과의 경기 후에 이탈리아에서 비교적 소규모 경기장에서 토트넘 파리 생제르맹의 슈퍼컵 결승전을 치르고 이후 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황당한 건 슈퍼컵 치른 후 이틀 쉬고 바로 리그 경기라서 시작부터 꼬인 상황입니다. 개막전이 월요일 경기라도 됐다면 나았을 텐데 뭐 극복해야죠. 네. 그나마 위안은 승격한 번리를 상대로 홈경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언론 플레이일 뿐 손흥민은 아무 문제 없었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이에 대변화가 찾아올지 지켜보시죠. 네. 손흥민보다 2살 많은 손흥민 절친 카일 워커가 번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최근 맨시티에서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걸 알고 AC 밀란으로 잠시 떠났다가 번리로 이적을 하게 된 건데요. 번리가 최소 실점 기록을 세울 뻔한 팀이고 승점도 100점을 넘겨버렸는데 수비에 강점을 둔 번리가 과거 월클이었던 경험 많은 선수로 보강을 했다는 건 토트넘 개막전에 여러모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손흥민이 출국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손흥민이 깜짝 놀라게 해주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손흥민 토트넘 근황 전해드린 흰수염고리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아끼지 마시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